이 전투는 그동안 별동대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했던 방호산의 육사단과 125km를 하루 만에 축파한 미 25사단의 대결이었습니다. 방호산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공격하라! 계속 공격하라! 여기만 뚫으면 부산이란 말이다. 만약 6.25 전쟁 기간 중 국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둔 부대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 부대는 바로 국군 6사단 청성부대일 것입니다. 사실 국군 6사단은 중공군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겪기도 했던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국군 부대 중 가장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던 부대는 역시 6사단 청성부대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 초반 홍천, 춘천에서 북한군을 대상으로 거둔 승리는 북한 지휘부의 작전 계획까지 틀어버릴 정도로 중요했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1951년 5월에 있었던 용문산 전투. 중공군의 집중 공격 대상으로 전락했던 당시 국군의 처지에서 국군 최초의 복수전이자 자신감 회복의 계기가 되었던 용문산 전투 승리. 이 승리의 주인공도 국군 6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에도 같은 6사단이 있었는데 북한의 6사단도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던 부대라는 점입니다. 특히 6사단의 기동 우회 전술은 지금까지도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서 전투 연구 사례로 자주 인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번 공개되었던 세계 최강 미군은 왜 한 달이 넘도록 북한군에게 밀렸던 것일까 컨텐츠에서 6.25 전쟁 초반 북한군이 강력했던 이유는 국공 내전에서 경험을 쌓았던 중공군 출신 한인 병사들 때문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군 6사단 또한 중국 공산당 8로군 소속인 동북의용군 제166사단 그 자체가 이름만 바꾼 것이었습니다. 동북의용군 166사단은 일본군과도 싸워봤고 장개석의 국민당과도 싸워봤기에 매우 풍부한 전투 경험을 갖고 있던 사단이었습니다. 때문에 6.25 전쟁 전 중공을 방문했던 북한의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이런 특별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마오쩌둥 동지, 166사단을 가장 먼저 우리 북한으로 보내주시오. 6사단의 지휘관은 방호산 소장. 그는 1913년 함경도 태생이었고 그 역시 일본군과 장개석 군대와의 전투 경험이 매우 풍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6사단은 보병으로 구성된 기동부대로 편성되었는데 일반 보병사단에는 없었던 T-34 전차와 Su-76 자주포 16대가 함께 편제되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6.25 전쟁에서 북한 6사단은 옹진, 김포반도, 영등포 방향으로 기동하여 서울을 포위하는 기동부대로서의 임무를 하달받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6.25 전쟁 발발 6사단 예하 1연대가 옹진반도를 공격하는 동안 6사단 본진은 핵심 목표인 개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방호산. 특히 개성 공격 작전은 방호산 사단장이 직접 구상한 작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북한군 6사단은 다른 어떤 북한군 부대보다도 더 기상천외하고 창의적인 전술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방호산은 남침 직전 경의선 철도를 몰래 복구해 나섰습니다. 때문에 그는 1개 연대를 빼서 국군 1사단과 전투를 벌이게 만들고 남은 1개 연대를 복구해 놓은 경의선 열차에 몰래 태워 개성역으로 보냈습니다. 국군 입장에서는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북한군에게 배후가 차단당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 불허의 6사단의 공격 패턴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3일 만에 서울에 입성한 북한군. 우리는 흔히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도 3일 동안 놀고 있다가 7월 1일이 돼서야 한강을 건너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호산의 북한군 육사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7일 그들은 이날 한강 하구를 건너 김포반도로 넘어왔고 다음 목표인 영등포 쪽으로 진격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군 부대 중 한강을 가장 먼저 건넌 부대는 북한군 육사단이었습니다. 6.25 전쟁 초반 북한군 최정예 사단은 3사단과 4사단이었습니다. 북한군 3사단은 근위 서울 제3사단이라는 칭호를 김일성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데 그것은 서울에 가장 먼저 입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4사단은 미군의 스미스 특임대를 오산 전투에서 격파했고 대전 전투에서 미 24사단을 완파하고 딘 소장까지 포로로 잡은 미군 킬러 부대였습니다. 이렇게 북한 최정예 사단인 3사단과 4사단이 전방에서 국군과 미군을 쳐부수며 진격하고 있을 때 방호산 소장은 소련군에게 전수받은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전술을 선보이게 됩니다. 방호산의 육사단은 천안에 입성한 후 그때부터 나홀로 폭풍 질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6.25 전쟁 초반 전황 지도. 구독자 여러분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호남 평야가 드넓게 펼쳐져 있는 꽤나 넓은 지역인 전라도 지역. 이곳에서는 별다른 전투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부 북한군에게 넘어갔는가? 라는 의문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라도 지역은 북한군 단 한 개 사단에 의해서 순식간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 단 한 개 사단은 바로 방호산의 육사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육사단은 축구로 치면 마치 노마크 찬스를 얻은 발빠른 선수 같았습니다. 육사단은 남한의 서해안을 따라 그야말로 폭풍처럼 진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7월 13일 예산을 통과했고 18일에는 금강하구를 건너 군산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휴식도 없이 계속 진격하여 7월 20일에는 진주를 함락시켰습니다. 7월 23일에는 광주로 진입했고 이후 방호산은 부대를 3개로 찢어 목포, 순천, 여수로 각각 나눠서 진격하여 순식간에 호남의 모든 주요 항구를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불과 한 달 사이 충남과 호남 지역이 단 한 개의 북한군 사단에 모두 점령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점령 속도는 북한군 전 부대 중에서 단연 최고 속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군 육사단의 기동 외 전술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미연합군이 전라도 지역을 미리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긴 했지만 북한 육사단의 재빠른 기동만은 확실히 인정해줄만 했습니다. 이쯤 돼서 당시 미군의 작전 계획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 초반 미군의 작전 계획은 이랬습니다. 미 24사단이 가장 먼저 투입되어 경부 가도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늦추며 시간을 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 미 25사단이 투입되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한 후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 방어전을 벌인다. 방어전이 진행되는 동안 미 제1기병사단과 미 해병 1 임시여단이 인천에 상륙하여 북한군의 배후를 일거에 강타한다. 그러나 전쟁은 미군의 예상대로 흘러가질 않았습니다. 1950년 7월 26일 전방만 바라보며 낙동강 방어 준비에 여념이 없던 미군. 그들에게 깜짝 놀랄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 육사단이 경남 진주에 나타났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뒷골이 서늘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미군의 뒤통수에 칼이 겨누어진 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국군과 미군은 낙동강 방어선 전방에 있는 북한군 부대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와중이었기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방호산 부대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방호산의 육사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남 진주에 나타난 것이니 워커 중장이 놀란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탱할 병력도 부족한 판에 북한 육사단을 어떤 병력으로 막지? 육사단은 정말 빠르긴 빨랐습니다. 진주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마산까지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마산에서 부산까지는 불과 40km 거리. 그런데 그 구간에는 지키는 아군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는 고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군의 기존 계획을 변경시키는 과감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뛰어난 지휘관은 상황 판단이 빠르고 과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워커 중장은 낙동강 방어선을 더 남쪽으로 물리더라도 마산에서 달려드는 방어산의 육사단을 막아야 한다고 정확한 우선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는 부산이다. 부산이 점령당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마산이 떨어졌다면 부산은 지책이다. 우리는 육사단 먼저 막아야 한다. 상주에 있는 미 25사단은 내일까지 마산으로 이동하라. 당시 상주에서 낙동강 방어전에 정신이 없었던 미 25사단. 명령을 받은 25사단은 단 하루 만에 무려 125km를 기동하는 기동방어전의 진수를 이때 선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미군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마산의 위기를 틀어막는 대가로 워커 장군이 기존에 생각했던 낙동강 방어선보다 전선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에게 미친 영향은 또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하려던 미 해병 1 임시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을 빼내서 미 25사단이 없는 낙동강 방어선의 빈자리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50년 8월 2일) 마산 전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국군이 승리한 다부동 전투가 이 시기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전투로 기억되지만 사실 마산 전투는 오히려 그보다 더 참혹했고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그동안 별동대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했던 방호산의 육사단과 125km를 하루 만에 추파한 미 25사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당시 북한의 김일성은 신출귀몰의 전법을 구사하는 방호산 동지는 반드시 미군 방어선을 뚫고 8.15 행사를 부산에서 치르게 만들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주 전장은 현재의 행정구역상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동면, 진전면 일대와 함안군 여항면 등 마산 서부 외곽지역, 특히 해발 740m의 서북산에서는 미군 전투 일지에 기록된 것만 19번 뺏고 빼앗기는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포병과 공군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포탄과 네이팜탄을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서북산은 나무 한 그루도 살아남을 수 없는 불바다로 변해갔습니다. 갓을 씌운 듯한 모양 때문에 갓 더미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서북산. 미군들은 그 산에서 산악전을 벌이며 갓대밋을 연발했고 그래서 서북산의 별명은 갓대미산으로 박힐 정도였습니다. 방호산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공격하라! 계속 공격하라! 여기만 뚫으면 부산이란 말이다. 북한 육사단은 예하 13연대와 14연대의 연대장이 모두 전사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고도 마산 전투는 1950년 9월까지 무려 한 달이 넘게 매일매일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사단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막는 미 25사단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1950년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9월이 되자 북한군 모두는 그들이 절대로 부산까지 갈 수 없음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호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사단도 다른 북한군처럼 배후가 절단돼버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방호산 사단장의 능력은 후퇴할 때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정규전으로는 더 이상 미군과 맞서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예 병사들과 지리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실 그의 장기는 게릴라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방호산은 편제를 유지한 채 백두 대간을 타고 북한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1950년 11월까지 거의 모두가 북한으로 무사 귀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편제를 보존한 채 무사히 후퇴한 방호산. 이 공적으로 방호산은 이중 영웅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군이 퍼붓는 네팜탄 불바다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방호산의 마지막 운명은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1년 후인 1954년 독재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김일성에게 북한의 이중 영웅 방호산은 눈엣 가시였습니다. 또한 다소 뻣뻣한 그의 성격은 김일성에게 고분고분하지를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일성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다가 방호산을 반동으로 몰아 숙청하고 맙니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전설적인 활약을 했던 방호산과 그의 육사단, 그리고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는 방호산의 육사단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계획을 버리고 미 25사단을 낙동강 전선에서 빼서 투입한 과감한 결정을 했던 워커장, 그리고 단 하루 만에 125km를 이동하여 북한 육사단과 운명적인 대결을 벌인 미 25사단. 이러한 사실들,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엄연히 이 땅에서 실제 벌어진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